지금 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덜 오른 감도 있고, 음식료 같은 거 사실 이쪽은 차장님이 네. 그 촬영 전에 저한테 해준 첫 번째 멘트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뭐죠? 유튜브에서 네. 경제 방송을 본인은 많이 출연하시지만 네네. 거의 잘 보지 않는다. 아, 요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 약간 왜곡되면 안 되는데. 네. 편집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 사실 뭐 좀 바쁘게 살기도 하고, 네. 이게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까지 경제방송을 봐야 되나? 다 알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의미예요? 아, 뭐 배워야 될 분들 거는 보려고 노력을 하죠. 네네. 근데 그런 분들 거는 이제 글로써 보고서를 본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서 뭐 내가 필요 없는 부분 좀 약간 스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방송 유튜브를 좀 잘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있다고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쵸. 네,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네. 뭐 저도 그 노이즈를 아예 안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네. 그렇죠. 그래도 김작가 TV는 네. 아주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거의 안 보셨잖아요. 썸네일을 많이 봤어요. 이런 훌륭한 분이 나오시는구나.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중요 인물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사실 지금은 어떤 콘텐츠를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쉬운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되고 그냥 틀어놓기만 되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상은 사실 이게 어느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딘지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원고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조금 투여되는 게 아닌가. 근데 책이란 거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스킵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탁탁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훨씬 보긴 힘들지만 그게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글로 볼 때 조금 더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은 그냥 이렇게 눈에 꼽아주니까 네. 약간 집중력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네. 그 전에 현재 주식시장 네, 네. 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굉장한 이제 폭락. 네. 제 계좌도 폭락. 네. 박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온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이 편집돼서 나올 때쯤이면 좀 회복돼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올라갈 텐데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조금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뭐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첫 번째 고민거리고요. 네. 작년에 우리가 엄청난 것을 겪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걱정거리고, 네.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왜 난 없지?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네. 이 풀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동성. 네, 유동성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성장률이라는 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보면 실질 성장률은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이 암만 잘 나와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리면 실질 성장률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아라라고 해서 힘을 준 게 중앙은행이고 연준인데, 연준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를 살려라.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막아라. 그런데 지금 경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지금 되게 뜨겁잖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 경기도 좋다 그러고, 뭐 경기 민감주 뭐 이제 1분기 실적 보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보기에는 양극화,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 이런 분들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돈을 풀어놨던 거를 회수하는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회수할 때 내가 잘못해서 조금 늦게 대처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심리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오자. 지금 그런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잠깐 흔들리고 있는 시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의 노이즈로 끝날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은 지금 좀 최근에 많이 팔았나요?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죠. 아, 이거 뭐 날짜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네. 3일 동안 5조를 팔았어요. 5조. 네. 이 5조가 뭐 좀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나요? 이틀 연속 2조씩 이렇게 이틀 연속 판 건 없었고요. 거의.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 이렇게 5조를 판 거면 이 5조의 매도는 뭐 사실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네.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거래 대금이 5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하루 거래 대금이 5조인데. 네,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이 뭐 적을 때는 5조 정도. 네. 그런데 그거를 3일 동안 외국인이 다 그냥 판 거, 사고 팔고가 아니라 네. 한 번에 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위험 자산을 조금 피해보자. 소나기가 오는 상황에서 소나기 약간 피해보자.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단기적으로는 장이 조금 계속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일단은 뭐 연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뭐 이번 주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일정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어제 연준 그 부의장도 나와서 뭐 이야기를 뭐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말빨이 좀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무서우니까 팔고 오자. 오늘도 지금 유럽 시장은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던데 일단은 안 좋은 이 심리가 조금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심리가 멈추는 길은 뭐 연준에서 나와서 우리는 절대 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안 올릴 거야. 테이퍼링도 뭐 한참 뒤에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조금 뭐 안 좋을 수 있다 치더라도 네네.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5월이니까 네. 6월 그다음에 12월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올해 전체적으로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세요? 전 시장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어디가 좋을 거냐가 문제거든요. 아, 섹터 쪽인 건가요? 네.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성장주였어요. BBIG. 네. BBIG, 반도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경기 민감주는 어땠을까요? 아, 조금 뭐 굉장히 괴로웠죠. 침울했죠. 네, 뭐 조선, 아, 해운. 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미국 주식 저는 해외 주식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하는데 네. 작년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저희 회사에서 네. 앱이 하나 개발이 됐어요. 미국 주식을 1,000원 단위로 사는 앱. 오, 네, 모르시죠? 몰라요. 네, 그런 앱을 개발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게 주간 부서니까 네. 너희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제가 50만 원 넣고 그냥 주식을 아무거나 싹 다 담았어요. 미국에 있는 주식을 네. 싹 다 담은 건 아니고 50만 원씩 1,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담았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죠. 그냥 잊고 있다가 그때는 처음에 이제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그때 수익률을 보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지수주들이 다 상위였거든요. 근데 오늘 잊고 있다가 그거 어땠나 하고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완전히 역전됐어요. 1등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네. 갭. 뭐 한 회사인지 아세요? 갭 옷 맞습니다. 갭인가? 맞습니다. 네. 네. 작년에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갭이 1등, 리바이스, 뭐 그리고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지금 4위인가 5위인가로 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완전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도 이제 성장주, 뭐 네이버 카카오, 네. LG화학, LG화학, 뭐, 삼성 SDI,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막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은 흠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흠슬라. 네. HAM? 맞습니다. 흠슬라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10배 넘게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네. 지금은 우리도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네. 과연 흠슬라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아니다 하반기엔 다시 테슬라가 갈 거냐 네. 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둘 다 어쨌든 이 손바뀜이 이미 일어나서 됐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렇죠. 향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경기 민감주가 올라왔으면 이제 네. 다시 또 성장주가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그게 조금 어려운 건데 네. 그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주식을 대하는 자세가 네.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면 네. 지금 왜 기술주가 떨어졌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느냐 팩트를 봐야 돼요. 네. 기술주가 떨어진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릴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에게는 안 좋아. 그 논리거든요. 기술주는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건데, 미래의 가치를 이쪽으로 주식 미리 땡겨오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할인율이 높아져서 네. 미래의 가치 땡겨오는 가치가 쑥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가 금리가 올라가면 쥐약인데, 네. 가치주는 지금 가치주가 왜 올라? 제품 가격이 올라요. 원자재 왜 올라?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해운주 왜 올라? 해운 운임이 올라요. 무언가 오른 건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 제품 가격, 원자재 가격, 운임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갈 거예요. 유지돼요, 안 돼요? 이거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틈을 안 주셨어. 그게 참 어려운데 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현상을 보고 지금 반도체가 없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려면 라인도 깔아야 되고 네. 그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 네. 선봉량, 네. 그러니까 배가 없다라는 거죠. 배가 없는데 배를 하루아침에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중고 성과가 중고 배값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배를 갑자기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고. 해운 운임도 그렇고 철광석, 구리 가격.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중국과 호주 간의 노이즈도 있는 거고 네. 뭐 근데 그런 거는 배제하고서라도 중국이 지금 2016년부터 아마 구조조정을 했을 거예요. 철강 산업. 그러면 캐펙스는 안 늘어나는데 포스코도 지금 몇 년간 계속 힘들었고 현대제철은 작년에 적자까지 봤던 회사고. 그런데 그런 회사가 캐펙스를 늘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캐펙스를 늘리려면 하루아침에 그 되는 것도 아니고. 구리 가격이 뭐 사실 뭐 코로나로 생산도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광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판다고 구리가 나왔다. 이거는 또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계속 물론 이제 가격이 높아지니까 개발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연준도 이런 거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연준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공급의 병목 현상이 동시자발적으로 이렇게 크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연준 정도면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잖아요. 현대차의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재고 담당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경제 현상은 사실 원자재나 이런 거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겨버리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작년에 유가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유가가 박살났죠. 제로까지 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받지 않습니까? 꿈인가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 보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런 바닥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길어질 해요. 수도 있다. 네. 그럼 경기 민감주도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뭐 종목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을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해운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쪽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막판에 막 쏟아지더라고요. 철강도 좋긴 해 보이는데 네. 이쪽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좋으니까 오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오르는 건 맞는데 너무 오른 것만큼 리스크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너무 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쪽을 네. 찾는 게 물론 뭐 남자가 직진이지 90도로 올라가는 거 잡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약간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지금 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네. 은행도 사실 내수고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고 조선은 실적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네. 기계라든지 네.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덜 오른 감도 있고 음식료 같은 거 사실 이쪽은 국제공급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의 전가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음식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죄송합니다. 국제공급 가격이 오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든지 크기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전가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아마 하반기까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럼 내년에 사실 대선이 열리잖아요. 네. 그거와 맞춰서 좀 건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도 좋죠. 건설도 공급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니까. 건설도 사실
계속 압박을 받았거든요. 정책적으로 우리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받았는데 최근에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도 좀 길을 펴고 있고 최근에 건설 쪽의 이슈라고 하면 뭐 대우건설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대우건설이 이제 망했던 회사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데 누군가 살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건설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건설도 괜찮을 수 있다. 네, 비슷하게 같은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그리고 해외 쪽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뭐 큰 건설사도 있잖아요. 해외 그러니까 플랜트라든지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건설사들의 수주량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도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구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구리 관련주가 있어서 그런데 구리 가격 좀 더 계속 오를까요? 구리 가격이 지금 $10,000를 넘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이제 고점인데 일단은 구리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사실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네. 코로나로 이제 광산에 캐수도 없고 광산의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구리 가격이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구리 가격이 안 좋으니까 광산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페루나 칠레나 이런 데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산은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에서 뭐 땅속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캐요. 땅 위에 있는 걸 캤는데 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싼 거죠. 효율성이 높은 거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렇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많이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면 가격도 올라가고 캐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이제 공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뭐 몇몇 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속도가 그렇게 붙을지 모르겠고 수요 측면에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구리가 친환경에 그러니까 전기차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모터로 돌리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같은 세대시니까 네. 옛날에 82년생, 80년생입니다. 자동차 미니카 안 갖고 있었어요? 거기 갖고 놀았죠. 모터 들어간 한창 거. 놀 때 있었죠. 네, 모터 들어간 거. 네. 그 안에 모터 열어보면 자석과 구리가 들어갑니다. 자석과 구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모터에 그 구리가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동박, 그거 네. 다 구리잖아요. 네. 2차 전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네. 친환경 그리고 성장성도 있다. 앞으로 2차 전지가 계속 그렇죠. 커진다. 전기차가 많아진다. 당연히. 이제 삼박자가 다 맞는 수요, 공급, 향후, 네. 성장성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도 좋은데 조금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이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거니까 한 달 뒤에 봤을 때 그때가 많이 안 오른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봐야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지금 아까 전에 경기 민감주와 뭐 성장주 이렇게 손바꿈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구리 관련된 섹터들은 그러면 지금 이 둘 다가 지금 다 좀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 잘 가든 아니면 네. 둘 다 잘 가든 네. 그쪽이 좀 다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냐. 2차 전지에 구리가 들어가니까 구리가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구리로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그래도 난 그냥 2차 전지가 좋아 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2차 전지에 구리가 들어갔을 거고 그렇네요. 테슬라 자동차에 전기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우리가 좀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주도주를 봐야 되는 거죠. 뭐가 주도냐? 지금 2차 전지가 주도냐? 네. 아니면 경기 민감주가 주도하냐? 네.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성장주에 쏠려 있냐, 가치주에 쏠려 있냐, 경기 민감주에 쏠려 있냐, 뭐 그 차이를 캐치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얘기해 주신 게 지금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음식료, 건설 등등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뭐 섹터에서 좀 이런 건 하나 정도는 확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추가로 있을까요? 섹터 중에 네.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 특히 내가 더 관심 가는 섹터 하나랑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정도를 확인하자. 저는 은행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은행이 네. 사실 돈도 잘 벌고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부동산 규제, 그렇죠. 대출 규제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작년 말에는 배당도 규제를 했어요. 어. 배당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배당해서 어떻게 하냐. 유보금으로 쌓아놔라. 뭐 그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다음에 금리 올릴 거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거를 걱정하기보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가 좋아지느냐. 그걸 찾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디가 좋아지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주가 좋아지죠. 그렇죠. 네,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보다는 더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네. 예대 마진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자연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아까 뭐 건설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럼 집을 현금 박치기로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대출도 늘어나겠죠. 4월 달에 신용대출이 보통 한 6천억, 8천억, 1조 안팎으로 늘어나는데 4월 달에 11조가 늘어났대요. 11조요? 네. 보통 1조 정도 늘어나요. 월 1조 신용대출이. 기타 신용대출. 거의 11배인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서 좀 뭐 예전에 우리 때는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불과 2년 전만 해도 네. 대출을 무서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은. 왜죠? 왜냐면 유튜브에서 워낙 재테크 영상이 많아지니까 네. 이 금리가 낮아진 시대에 대출을 이용하지 음. 않고서는 불을 일으킬 수가 현실적으로 좀 맞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다. 네, 네. 물론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도 네. 있지만. 이번에 SK IT 공무주청액이 있었잖아요. 네.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코인 쪽으로도 많이 갔을 거고 암호화폐로도 많이 갔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은행이 돈을 못 벌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건전성. 그러니까 대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그렇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고 건설이나 조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힘들었다가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것이 한 번에 터진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앞만 보더라도. 네. 그건 회계사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 왜냐면 원가가 이렇게 기존까지는 매출의 한 80% 정도 원가가 들고 한 20% 남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 인건비가 좀 더 들었네요. 날씨가 어떻네요. 이러면서 갑자기 원가가 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캐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습니다. 조선이나 건설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제 기업을 분산을 하든 아니면 종목을 분산을 하든 해서 조금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조금 피해가는 방법뿐이 없다. 다 공통적이거든요. 지금 잘 나가는 경기 민감주들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찬밥 신세였어요. 그렇죠. 작년에 누가 금융주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 뭐 안 보는 섹터다. 네, 네. 이게 은행이 뭐 성장 산업도 아니고. 맞죠. 그다음에 철강도 그렇고, 뭐 구리 관련된 회사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꽤 오랜 기간 그랬어요. 그게 5년, 6년 동안 그런 것들이 쌓여왔는데 그러는 기간 동안 그들이 설비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선별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오랜 기간 안 좋았던 애들은 큰 애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작은 애들 못 버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간다고 몰빵하지 말고. 그렇죠. 그건 좀 위험한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한 섹터에 한 종목에 큰 거 한 장 넣었다가 내가 왜 그런 짓을 지금 했을까.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건 확실할 거고. 네네. 근데 욕심을 버려야지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렇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는 실패를 많이 해보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약간 굳은 살 생기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뭔가 자극이 오면 자기는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도 잘 안 아프잖아요. 맞아. 그거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는 가슴이 말랑말랑해요. 가슴이 말랑말랑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주식을 사면 오르면 너무 좋고 떨어지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20% 올랐는데 이거 1억 넣었으면 2천만 원이 바로 딱 되는 건데 그런데 몇 번
1억 넣었다가 6천 찾고 이렇게 해서 핥혀지다 보면 아우.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무감각해지면서 맞아, 맞아. 욕심이 자연스럽게 조금 사라지죠. 그런 저 요즘 약간 살짝 그 아,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피를 살짝 흘리시는 그런 단계. 좀 흘렸다가 네. 이제 아무런 요즘에는 아물고. 그냥 뭐 떨어져도 음. 어차피 내가 지금 당장 찾을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네. 어차피 나는 뭐 요즘 뭐 몇 년 뒤에 가져갈 음. 건데 맞습니다.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해요. 주식 투자할 때는.